트위터가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잃었고 그리고 지난 선거에 개입해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머스크가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요. 지금 처음에는 로이터에서 쓴 기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트위터 not safer under Elon Musk라는 이야기를 나오죠. says former head of trust and safety 하고 나오는데요. 이거 저희가 어저께 보도해드리면서 나왔던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전직,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전에 보안 쪽 담당을 했던 신뢰 및 안전 담당 책임자였던 요엘 로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기사로 써놓은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로스가 왜 자기가 트위터에다가 사표를 내고 나왔는가?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자마자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왜 본인이 사표를 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사로 나와 있고요. 그 이야기는 어제 화요일이죠. 어제 나이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나이트 재단에서 개최했던 컨퍼런스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제 요엘 로스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였냐면 만약 트위터가 정책이 아닌 독재적인 칙령에 의해서 통치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내 역할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독재자 사장이 와가지고 독재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을 마치 무슨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묘사한 그런 겁니다.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행사를 주관했었던 이 나이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은 언론과 관련되어져 있는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재단인데 이 나이트 파운데이션이 좌편향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요. 좌편향 되어져 있는 그런 아젠다들이나 내러티브들을 언론 기자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주고 교육하고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런데 이 단체가 계속해서 지금 비영리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나이트 파운데이션이 그런 곳이고요. 뭐 나이트 파운데이션 말고 이런 좌파 성향의 비영리 단체로 언론 기자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제가 볼 때는 세뇌 작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기관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요. 정기적으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하고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합니다. 세미나 같은 것들을 개최할 때에는 그 해당 주제에 맞는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신도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기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세미나 하는 내용들 보고 질문을 직접 하기도 하고 본의 이제 자연스럽게 기자회견 자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줘서 기사를 쓰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자기네들이 주최한 행사에 대한 기사를 써놓은 기자들이 있으면은 그 기사를 쓰는 경우에 해당해서 기자들한테 기사비를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좌파 언론인들을 양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색깔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기자들이 이 사람들은 전문가고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거겠지라고 믿고서는 그 내용들을 기사로 옮겨서 일반 대중들에게 기사를 보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무서운 조직이죠. 사실은 왜 우파에는 이런 조직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수 진영에도 이런 조직들이 좀 있어서 보수 진영의 의견을 갖다가 기사화하는 기자들을 양성해 주면은 이게 대응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 진영은 참 이런 게 좀 약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근데 하여튼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언론 후원 재단이다. 근데 이런 그 나이트 재단이 개최한 행사에 이 요엘 로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일론 머스크가 독재를 할 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거를 로이터 통신이 기사를 쓴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Twitter has shown itself to be not safe for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 동안 트위터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And has lost users' trust.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러니까 has lost니까 잃어왔답니다. 10년 동안 계속 잃고 있었다라는 거죠. The past
past team of trust and safety. 그러니까 예전에 안전 및 뭡니까? 신뢰 및 안전 담당을 했던 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엘 로스가 이끌고 있었던 팀을 얘기하는 건데요. It's disgrace. 수치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또 댓글에 댓글을 또 단 겁니다. Exactly. 정확하다 하는 거죠. 정확하다. The obvious reality. 명백한 현실이다. 이게 명백한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As long-time users know, 오랜 시간 동안 트위터를 이용한 사용자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is that Twitter has failed in trust and safety for a very long time and has interfered in election.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very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신뢰와 안전에 실패했고, 트위터는 그리고 선거에 개입해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트위터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머스크가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붙입니다. Twitter 2.0 will be far more effective, transparent, and even-handed.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 2.0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공평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트위터 2.0에 대한 비전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트위터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트위터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놓았는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로이터 통신에서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이트 파운데이션 재단이 어제 했던 행사에서 이 로스가 했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었냐 하면은 그 로스를 무대에 올려놓고 인터뷰를 한 카라 스위셔라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카라 스위셔라는 저널리스트가 로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고 무엇이 진실인지 몰랐고 연기가 났다. 연기, 스모크. 궁극적으로는 내게는 트위터로부터 이 콘텐츠를 편안하게 제거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헌터 바이든 랩탑 이야기입니다.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관련된 기사가 뉴욕 포스트에서 특종으로 터졌었고 그것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터졌는데 이것을 트위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당시에 너무 혼란스럽고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엘 로스라는 이 사람이 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 기사 링크를 검열하자라고 결정했던 담당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정교하게 조종한 APT28 해킹 및 유출 캠페인의 모든 알람 벨을 울렸다.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해킹과 유출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는데 트위터에 그런데 자동으로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이라든가 연관어들을 쭉 자동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서 알럿을 띄워줬다라는 거죠. 관리자들한테 여기 위험한 글이 올라왔다라고 알럿을 띄워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았던 것이었고 모든 것이 해킹 혹은 유출된 것,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이 됐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열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로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알람벨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사회 검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컨텐츠가 문제가 있다라는 알람이 막 울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검열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 컨텐츠 내용만 놓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 노트북 기사만 놓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것이 검열을 해야만 하는 그런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수였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로스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 견해로는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yes, 그렇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로 그거를 검열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로이터 통신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뉴스맥스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뉴스맥스는 로스의 인터뷰가 머스크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헌터 바이든 노트북 이야기의 검열과 관련된 모든 트위터 내부 논의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헌터 바이든과 관련해서 이거를 왜 검열을 했는지와 관련된 관련 자료들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로스는 야 그거 내 실수였다. 뭐 이미 사표 내고 나왔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불똥 튀지 말라고 그게 백악관에서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혹은 뭐 그때 백악관은 참 트럼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뭐 민주당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다. 내가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실수였다. 그래 그냥 실수로 넘어갑시다. 내가 한 실수. 그런데 내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명히 알람이 울렸었다. 문제가 있긴 있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인간적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하지만 알람이 자꾸 울렸으니까 그냥 지웠다. 내 실수다.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검열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 검열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interfered in election,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해서 선거를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검열 못하게 해야죠.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검열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검열해버리게 만들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지금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되는 이유고요. 트위터에 실망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안 플랫폼을 찾아서 뭐 갭닷컴이니 팔러닷컴이니 게러니 혹은 무슨 트루스 소셜이니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머스크가 어떻게 정상화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중도 지상주의자니까 공평하게 잘 해주리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요. 분명한 것은 2020년 선거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진짜 많은 왜곡된 개입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이미 주커버그가 3억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민주당 유권자들을 많이 등록시켰던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요. 이제 불공정하게 움직였던 그리고 민간의 자금이 이렇게 선거에 개입이 된 특히 개인의 돈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쥐락펴락하는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부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불공정 경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거에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이건 고백들은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라는 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다.